파일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파일 이름 기타 작업입니다. 기타 작업 1. 열기. 저희들 자, 시트명 매크로 1. 저희들 교재 179페이지. 실습을 당연히 해보셔야 되고요. 앞에 조건부 서식은 어쩔 수 없이 사항이었고, 나중에 다른 내용을 통해서 제가 진행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문제 내용 읽어볼게요. 이 동그라미 1번 위에부터 읽겠습니다. 매크로 1시트의 표 1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의 작성, 현재 문서의 작성이라는 거 나중에 하시다 보면 이게 아마 저장에 해당됩니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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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실행까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1번. N4에서 N14 영역 셀 범위에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 생각. 자, 평균 계산하는 거 뭐 대에서 나눈다는 개념도 있을 거고 아마 제약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 에버리지 함수 사용해서 평균 계산하는 거니. 오케이. 평균은 1부터 12월까지 발생 건수의 평균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전체 다 읽고 왔어요. 저는 일단 끊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균 작성해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요 기능을 기록에 남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요거 주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기능 적용할 범위 여기입니다.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 아무 셀이나 선택하세요. 그 이유는 여기다 두고 시작을 했을 때 실행을 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러가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미리 방지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무 곳이나. 그리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런 문제 있습니다. 친절하게 평균. 자, 바로가기 키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럼 설정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값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장 위치는 방금 동그라미 1번 위에 보시면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설명에 대해서도 문제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설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크로 이름만 부여하시고 그냥 나오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확인. 그리고 N4셀 선택하시고 이꼴 평균 구하는데 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 1월부터 12월 바라 요인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가 인접되어 있으니까 범위 설정.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상관없고요.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기록 중지입니다. 기록 중지. 꼭 누르세요. 기록 중지. 클릭. 자, 두 번째 삼각형. 죄송합니다. 네 번째 삼각형. 여기가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까지 이야기고요. 자, 네 번째 삼각형.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에 C18에서 D19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벡터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개발 도구에 컨트롤의 삽입, 양식 컨트롤 영역에 있는 이겁니다. 단추 가를 열고 양식 컨트롤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C18에서 D19 여기네요. 자, 이거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시작해야 되는 C18이잖아요. 그럼 C18 셀을 4등분합니다. 셀 하나를 눈짐작으로. 그리고 나서 상단, 좌측 상단쯤에다가 포인트 둡니다. 그리고 왼쪽 Alt키 누르시고 클릭해. 그러면 딱 클릭하면 한 방에 끝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크로 연결 지정하라는 창이 바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물론 지금 제가 파일을 제가 여러 개 열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 개가 보이긴 하겠지만 매크로 이름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개 아니면 보이지 않을 거라고요.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한 개가 보이거나 지금 첫 번째 문제 매크로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보이지 않거나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매크로 이름 선택하시고 하기. 그 다음 텍스트는 뭘로 수정한다고요? I자 모양의 포인트일 때 클릭. 자, 기존에 있던 텍스트는 없애버리시고 평균이라는 텍스트 입력하라고 문제 나와 있었죠. 내용 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실 때 ESC 이 단추라는 건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바로 나타난다 특징이.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ES키를 누르시거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자, 일단 두 번째 삼각형, 죄송합니다. 두 동그라미 2번 아래쪽에 보이시는 창구 표시 있습니다. 창구 표시, 당구장 표시. 자, 그거부터 먼저 한번 읽을게요.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을 인정돼. 자, 그러면 이 녀석 처음에 시작할 때 없었죠? 그러면 지워야 되겠네요. 일단 지우고, 그 다음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평균 단추를 클릭을 하면 우리가 방금 기록에 남겼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됐습니까? 나타났어요. 그럼 일단 저장합시다. 자, 잠깐만요. 매크로가 뭔지 이해되세요? 내가 원본 데이터가 잘못 입력이 되어졌다고요. 네? 원본 데이터 잘못. 그러면 원본을 수정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실을 만들어 놓으면 다 자동적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원래 정상적인 절차는 잘못 입력됐던 내용을 다시 수정을 했으니까 처음에 있던 내용이 이제 수식이 없다고 가정해서 저 절차를 뭡니까? 다시 설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 화면 기준이라면 여기 에버리지 함수 작성하시고 원본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자동 채우고 있어야 되죠. 앞에 했던 과정을 또 한 번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면 그냥 그대로 하고 에이 그리고 한번 하고 말겠죠. 그런데 그 횟수가 반복이 되어진다면 귀찮고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생각합니까? 그냥 한 방에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라고 메이크업이라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만들어 놓아서 연결시켜 놓았잖아요. 지금. 그 과정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업무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요. 매일, 매주, 매월, 아니면 상반기 한게 아니면 매년 월말 보고서 내잖아요. 그게 엑셀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딱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양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걸 전체를 뭐 기록에 남겨서 작업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말은 쉬운데 실제 그걸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 있잖아요. 그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그냥 거친 겁니다. 아주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잘 나오진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려면 아까 그런 그 코드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그게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엑셀을 많이 다루시다 보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셔야 됩니다. 왜?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뭐 시됐다.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실행이 되어진다. 우리 시험 준비니까. 자, 그다음 동그라미 B사에서 B14 영역과 D사에서 D14 영역 이 떨어져 있는 선택할 때 컨트롤 키 이용하셔야겠네요. 영역의 채우기색, 표준색, 파랑으로 채우기만 매크로를 생성하나 실행하셨죠. 이런 일들이 반복하나 보군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범위, 두 개의 범위 바깥쪽 임의의 셀을 선택합니다. 이거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 바로가기 이야기 없고 저장 위치는 문제 첫 부분의 상단 부분에 현재 통합문서의 작성, 저장, 설명 또 다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비워두시고 서식이라는 매크로 이름만 입력하시고 확인.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영역 잠깐만요. B3에서 죄송합니다. B3에서 B14 영역과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떨어져 있는 D3부터 D14 영역을 선택하여 채우기색, 홈, 글꼴, 채우기색, 배경색, 음영색, 또 다른 표현, 표준색 영역에 있는 파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끝. 중요합니다. 이거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 기록 중지 꼭 누르세요. 꼭. 잘 되든 잘못되든 꼭 누르시고 잘못되면 지웠다가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삼각형, 도형, 사각형, 직사각형. 동일 시트에 F18에서 G19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이번엔 도형 삽입입니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제가 아이콘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이즈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가 도형입니다. 그리고 어느 영역까지 주고 있다고요? 사각형 영역까지 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죄송합니다. 그냥 직사각형이네요. 도형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시트상으로 넘어오셔서 F18에서 G19, F18세 4등분, 그리고 좌측 상단쯤에 포인트 위치, 삽입 포인트 위치, 왼쪽 Alt 키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그러면 딱 이 영역에 맞춘다. 아, 사이즈가 안 맞다. 기다리세요. 제가 저기 주의사항 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의 특징은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수동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텍스트부터 먼저 입력합시다. 아까 도형의 텍스트 뭘 입력하라고요? 서식. 그래서 엔터 쳐서 입력할게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네요. 내용 입력. 빠져나갈 때 ESC키.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게. 그 다음 포인트를 도형에 올려다 놓으시면 양방향 화살표에 이런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매크로 연결 지정할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가기 메뉴 매크로 지정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가기 메뉴 지정창이 나타나면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찾으시고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찾았나요? 그리고 확인. 빠져나가실 때는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한다. 자, 그러면 이걸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실행을 시키려면 원래 여기에 배경 색깔이 없었잖아요. 아니면 다른 색깔 적용하시다. 없는 상태에서 자,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도형 위에 서식 도형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손가락 모양이 바뀌어져 있네요. 그리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됐습니까? 저장.
항상 저장 사이사이에. 왜 저장이라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계속 하고 있냐면, 자, 제가 기록 중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주의사항. 이 문제가 어쨌든 문제의 순서상 봤을 때 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위치적으로 한 85%쯤 되는 문제, 90%쯤 되는 문제. 마지막 문제가 이제 차트 문제거든요. 기능 하나 남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기록 중지를 누르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기록을 할 거라고요. 언제까지? 이 녀석이 능력이 되는 한까지. 그러면 능력을 오버하면 어떻게 되죠? 기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오버해버리면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그럼 우리가 늘 알고 계시는 컴퓨터가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다. 키보드 입력도 안 되고 컴퓨터는 우리가 뻗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재부팅해야죠. 물론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재부팅을 합니다.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에 이게 거의 마지막 부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이 첫 번째부터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동안에 저장 한 번도 안 누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아무것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풀이하는 흔적이. 그래서 사이사이에 무조건 저장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사이사이에. 저장하는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단축 깨우고 계시는데. 문제, 그냥 소항목, 작은 문제들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저장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 풀이 과정이 우리 교재의 내용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설명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마 저하고 틀린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복습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제가 고민을 안 했겠어요.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방법을 모르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왜 이걸 가르쳐 드리냐고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초창기 때 수업을 양쪽을 다 해봤는데 기억에 오래 남는 방식은 이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 해놓고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이게 맞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니까 교재과고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죠. 어차피 결과적은 똑같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지난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복습을 하실 때. 제가 늘 한 이야기 있잖아요. 깨끗한 파일 얻어서 그냥 잘 되시면 그걸로 시험 준비 끝이라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이구만.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주의사항은 뭐냐면 자 오타가 들어갔네요. 네? 도형이나 단축 컨트롤에 오타가 들어갔네. 이때는 어떻게 수정할 겁니까? 마우스 클릭하면 명령 실행인데요. 자 이거 처리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빈 공간 클릭 그러면 수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크로 연결 잘못됐네요.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텍스트 수정하고 하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선택합니다. 됐습니까? 빈 공간 클릭해서 이렇게 그냥 클릭은 안 되잖아요. 이런 포인트일 때 원래 이런 포인트일 때 선택 가능하잖아요. 하사드 포인트일 때. 근데 지금은 손가락 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처리합니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시행착오 겪다 보면 어딘가 찾을 겁니다. 자. 매크로 이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다 못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 끝내려고 했는데. 교재는 계속 읽은 교재 가지고 오세요. 읽은 교재. 제가 필요한 내용은 제가 프린트해서 따로 드릴게요. 그 읽은 교재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일단 읽은 교재 가지고 오세요. 다른 교재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185페이지. 자, 전체적인 팔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제가 좀 닫아버리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이 시트의 표에서 자, 들었던 설명들 머리에 다시 이제 저장하셔야 되고요. 풀이 과정.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F2사에서 이 파일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총점.
총점은 소양 인정 플러스 직무 인정. 썸하도 쓰라는 이야기 없네요. 그러면 플러스 연산자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문제. 자, 그러면 자, 이 범위 바깥쪽 기능을 적용할 범위 바깥쪽에 셀 포인트 위치 제 차례로 잘 움직여 주세요. 임의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 바로가기 키 현재 통합 문서의 저장 문제 윗부분에 있었죠. 설명 설정하지 않습니다. 마루가기 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입력하시고 그냥 나갑니다. 확인. 그리고 이 4셋 선택하시고 이꼴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소양 인정 상대 참조 플러스 직무 인정 상대 참조 각 개인의 점수를 이용하니까 엔터. 그리고 다시 선택하시고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끝. 기록 중지 꼭꼭꼭 누르시고 자 개발 도구의 컨트롤의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 양식 컨트롤 그리고 잠깐만요. 이렇게 선택을 해버린 상태죠. 빠져나갈 때 ES시키 기능에서 빠져나간다. ES시키 선택사항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문제 읽을게요.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동일 시트에 A10에서 B11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총점 매크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러면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에 삽입 단추 양식 컨트롤 클릭 A10 셀 좌측쯤에 셀 포인트 위치 왼쪽 Alt키 누르시고 B11 셀까지 딱 맞춘다. 생성, 삽입. 그러면 이 단추 양식 컨트롤은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이렇게 화면에 바로 나타난다. 그리고 총점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텍스트 I자 모양의 포인트일 때 클릭, 텍스트 편집 상태일 거고요. 기존에 있던 내용 지우시고 총점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라. 빠져나갈 때 ES시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간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A3에서 E8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 도형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요거죠. 요 범위에 이거 모든 테두리 이거죠. 자, 그것만 확인시켜 드리고 자,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을 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코드 그룹에 매크로 기록창이 나타나면 매크로의 이름은 테두리 그리고 바로가기 키 없고요. 설명 없고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라고 문제 윗부분에 있었고요. 확인 A3부터 E8까지 영역의 모든 테두리 홈, 글꼴, 테두리 목록 단추 눌러서 모든 테두리 적용 끝. 그 다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기록 중지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자, 두 번째 선택 가겠습니다.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 동일 시트의 D10에서 E11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테두리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테두리 매크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이번에는 도형 삽입입니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 됐어요? 그리고
D10 셀 좌측 상단쯤에 포인터 올려두시고 왼쪽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E11까지. 자, 텍스트 입력하랍니다. 엔터. 테두리 입력. 자,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겠다. ESCP. 도형 선택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 도형 위에 올려놓으시고 양방향 화살표의 포인트 상태일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바로가기 메뉴 수동으로 연결 도형은 클릭 그리고 테두리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확인. 자, 빠져나갈 때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간다. 범위 설정. 잠깐만요. 그 다음 참고 표시를 읽고 진행할게요.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거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여기 없죠? 없는 상태에서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총점 단추를 클릭했을 때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요건 여기 테두리 원래 없었잖아요. 뭐 다른 테두리 적용을 하든 테두리 없어. 그래서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테두리를 도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오케이, 저장. 그리고 자, 이제 정리. 자, 앞에 보세요. 시험은 지금 두 개의 문제를 풀이를 해보셔서 공통점을 어디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는 셀 서식 문제입니다. 간단한 셀 서식 문제 하나. 그다음에 간단한 수식 작업 하나. 그래서 꼭 요 두 개로 나옵니다. 패턴은. 그 다음에 단추 양식 컨트롤 연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도형 연결하는 거 하나. 요 방금 보셨으면 공통점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설명까지 해드리고 저장.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보실까요? 자, 테두리 30 들어갈게요. 교재 190페이지. 해보세요.
안 치나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익금액 계산하는 매크로 함수인데 마이너스 연산을 통해서 하라거든요. 자, 여러분 내용 읽어보셨으니까 자, 셀 포인트 이미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제 틀린 거 확인하세요. 금액 나머지 기본값 확인. F4셀 선택하시고 이꼴 판매 금액 상대 참조 마이너스 매입 금액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다시 셀 선택하시고 자동 지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누르시고 그다음에 첫 번째가 단추 삽입이네요. 양식 컨트롤 단추 양식 컨트롤 B13셀로부터 C14셀까지 왼쪽 알트키 이용하시고 이 녀석의 특징은 매크로 연결 지정창이 바로 나타난다. 이익금액이라는 매크로 선택해서 연결 지정 확인. 텍스트 이익금액. 빠져나갈 때 ES 시키기. 셀 스타일 작업하라 그랬죠. 여기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셀 스타일이라는 이런 나머지 기본값 확인 그리고 A3부터 F3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홈 탭에 강조색 1, 셀 스타일 여기죠. 뭐 여러분들은 보이는 게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세히 단순해서 목록을 펼치시고 이런 목록이 나타나겠죠. 강조색 1 찾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그리고 이번 도형 연결입니다. 빗면이었나요? 도형 틀렸네요. 지금 여기는 모술의 둥근 직사각형. 아까 빗면이었죠. 빗면이죠. 어디 갔었죠? 이제 기억이 나죠. 이렇게 요 범위 E13에서 F14 그리고 텍스트 입력 엔터 쳐서 텍스트 입력 셀 스타일 빠져나갈 텍스트 편집 상태에 빠져나갈 때 ES 시키 도형 위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매크로 지정 바로가기 연결 창을 나타내신 다음에 셀 스타일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뭐 ES키나 이메일 셀을 그렇게 해서 도형을 선택해야지. 그러면 이 금액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그 실행까지 하라고 문제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읽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채우기가 없거나 글자 색깔 뭐 검정 색깔 자동이라는 색깔이 됐습니다. 기본 색깔로 검정 색깔을 설정해 놓았다. 엑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색깔을 설정해 놨는데 그게 검정 색깔이다. 그죠? 지금 저 혼자 구시는 거예요. 주절주절 거렸던 내용이 뭡니까? 아, 빗면 했네요. 안 한 줄 알았어. 자, 이렇게. 네, 이제 마지막 기능. 아마 지금 열려있는 파일 중에 기능 정리라는 파일이 열려져 있죠. 기능 정리. 보기에 창전 안에 엑셀 기능 정리 파일로 옮겨가시고 아니면 작업 표시지에서 옮겨가시고 작업 표시지에 없는 관계로 자, 마지막 차트라는 시트 선택하시고 교재는 198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차트를 모르시는 분 없죠?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자 일단 우리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일단 198페이지에 있는 그 용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 용어만 일단 외우시면 시험 차트의 절반은 다 공부하시면 시험 준비 절반은 다 되신 겁니다. 자 화면 사이즈가 어떨지 모르겠으나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차트라는 건 왜 만드냐면 시각적 효과 때문에 만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교재 198페이지 그런 형태의 차트를 만드는데 자 막대 봅시다. 막대만 이렇게 파란색 막대만 봅시다.
그것만 딱 보면 어느 게 가장 높은지 어느 게 가장 낮은지 알 수 있죠. 누가 보더라도 초딩이 와서 보더라도 유딩이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 효과 때문에 차트라는 걸 만들거든요. 왜? 자, 화면 보실래요? 이런 표를 이용하시면 가격대가 거기가 숫자 값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할 경우에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되게 찾기가 쉬워진다. 구분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시각적 효과도. 그럼 이런 차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당연히 차트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모델명 데이터하고 생산가, 판매가 데이터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범위니까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삽입의 차트. 기본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그게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라고 하는 건 방향이 뭐 세로일 수도 있고 가로일 수도 있는데, 이건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비교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 서로 비교할 때, 그러니까 비교하는 데이터일 때 서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꺾어서 선형 형태라는 꺾은 선형. 요건 보통 이제 차트에 축이 세로축과 가로축 축이 두 개 있는데, 그 세로축이 죄송합니다.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원래 연도, 월, 분기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이 값이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가, 추세라 그러죠. 추세라 그럽니다. 그런 걸 알아보고자 할 때 보통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차트라는 게 물론 엑셀에도 있지만,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보시면 선이 많죠. 그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현 시점의 주가를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밑에 원형 차트라는 게, 원형 차트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선거 개표 방송할 때 많이 보셨거든요. 왜 선거 개표 방송할 때 원형 차트를 많이 쓰냐고요? 원래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는 50.00001%만 받아도 1등이잖아요. 왜? 투표자의 절반 이상을 받으면, 절반 초과를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50% 넘는지 안 넘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율을 보고 있다고. 득표수에 관심이 있는 게, 물론 득표수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항상 득표수보다는 득표율이 큰 글자로 나와 있고 가로쳐서 득표수가 밑에 있죠. 보통. 아니면 아예 없거나. 보통 그렇게 해서 잘 나오진 않고, 어쨌든 두 개가 동시에 표시를 하는데, 보통 득표율이 나와 있다는 건 비율에 관심이 있다고. 뭐가? 원형 차트가. 차트가 꼭 이렇게 원형처럼 안 생기고 부채꼴 모양이 생기는데, 그것도 원형입니다. 변형입니다. 원형이 변형이라고. 어차피 다 합치면 100%니까. 막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의 차트를 적용할 것이냐의 부분은, 이게 시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업무를 보실 때 어떤 형태의 차트를 적용할 것이냐는 그 데이터를 비교할 건지, 추세를 나타낼 건지, 비율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적절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차트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차트 만드는 건 한두 번 만들어 보시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차트라가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만드는 게 입장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차트 종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비교하는 차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묶어 새로 막대요. 가장 기본이 되는. 클릭. 그럼 이게 차트 다 만든 거라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저 차트 안에 저 지금 화면이 좁은 관계로 무시하고 진행할게요. 자,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차트에 따르는 사항별 탭이라는 게 이렇게 보일 거고요. 차트를 해제하시면 사라지겠죠. 차트가 있는 공간을 클릭하시면 그래서 일단 크게 이해를 하세요. 자, 피벗 테이블 할 때도 제가 크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 탭에 있는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그다음에 서식은, 차트는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차트를 형성합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고요? 교재 198페이지 위에 제목에 보시면 차트 구성 요소라는 표현을 썼죠. 차트 요소라고 합니다. 차트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차트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서식 탭에 있는 건 뭐냐면 각각의 차트 요소에 대한 서식 이쁘게 꾸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요소에 대한. 그래서 기본적 이야기를 할게요. 큰 그림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럼 각각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고요? 자, 여기서 찾습니다. 현재 선택 영역이란 그룹의 서식 탭에 현재 선택 영역. 요게 차트 구성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차트 요소. 현재 화면에 보이는 차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고요. 자, 구성 요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름 외우세요, 이제부터. 이름만 외우시면 제가 절반 이상 준비하시는 거라 했습니다. 자, 가로 항목축.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 갑축.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의 막대, 파란색 막대, 생산가 계열. 같은 색깔의 막대, 계열. 그 다음에 판매가 계열, 주황색. 그 다음에 자, 이런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구분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구분해주고 있는 부분. 우리는 그걸 범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계열 색깔을 막대를 표시해주고 있는 뒷배경을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배우세요. 그림 영역. 자, 그림 영역 안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 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방향은 가로 방향이죠. 물론 어느 축에 방금 배웠던 세로 갑축에 대해서. 그래서 세로 갑축 주눈금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부분을. 그리고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고요. 이런 구성 요소 모두를 다 아우르고 있는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차트 영역, 차트 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트 영역, 차트 객체. 이 녀석은 어느 부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다 선택되어 있는 부분. 차트 객체 자체가 차트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성 요소를 그러면 이쁘게 꾸미겠다. 여기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매크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몇 가지 해드렸죠. 그건 그 차트 때문에. 그다음 뭐 여기에 있는 내용만 꾸미냐고요? 아니요. 좀 더 어떤 특정 구성 요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꾸미겠다. 밑에 있는 선택 영역 쓰시. 작업창을 엽니다. 화면 오른쪽에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피벗 테이블 할 때 여기를 작업창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식 작업창. 이렇게 붙박이처럼 이렇게 도킹이 되어서 딱 있을 겁니다. 이게 기본함입니다. 이거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붙박이처럼 줄 겁니다. 필요하면 나타내시고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되고.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리본 메뉴상에서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큰 흐름이라면 자, 이렇게 합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다 댑니다. 가져다 대시면 이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선택. 차트 영역 선택. 이름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 가기 메뉴에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이제 미니 도구, 첫 시각에 설명 잠깐 쓰는 미니 도구입니다. 서식 꾸미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여기 쭉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을 거고 그 중에 방금 선택 영역 서식창을 열었을 때 창이 나타나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 필요하면 열어두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되고 뭐 계속 열어두셔도 상관은 없고. 자, 또 다른 방법. 자, 숫자 값 위에 마우스 포인트 가져야 됩니다. 요거 설명드리고 싶게요. 세로 갑축. 클릭 숫자 값 위에. 이름 확인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해당 구성 요소를 지우는 건 삭제라 그럽니다. 위에 보시면 바로 가기 메뉴에 있는 게 삭제, 맨 밑에 있는 게 해당 구성 요소의 차트 요소의 서식 작업창을 나타내겠다. 큰 흐름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항목 네이블이라고 그러는데 요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가로 항목축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뜰 겁니다. 박스가.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쭉 훑어보시고요. 일단 큰 그림만 이 구성조 필요 없어 지우는 게 여기 있고 축 서식 이렇게 작업창을 여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름만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같은 색깔의 막대 클릭. 클릭.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화면 보고 계세요? 요거.
요거. 여기 이름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색자 여기 또 클릭하시면 판매가격이에요. 색깔과 이름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 길을 범례라고 했습니다. 범례. 클릭. 이 바뀌는 거 보이세요? 여기? 필요에 따라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필요에 따라서 조정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열이 표시된 뒷배경, 흰색 영역, 그림 영역이라고 그랬죠.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설정. 아니면 이번 메뉴상에서 설정. 그 다음 회색 선 위에 포인트 둡니다. 클릭. 세로 가축 주는 겁니다. 클릭.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여기는 미니 도구몽. 간단한 서식 꾸미. 자, 앞에 잠깐만 한번 보세요. 여기는 미니 도구몽 간단한 서식 꾸미는 겁니다. 뭐 그렇게. 그 다음 여기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클릭해서 필요한 내용 서식 작업.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거나 삭제가 있고 텍스트 편집도 보이고 뭐 그렇죠? 자, 그 다음 잠깐만요. 구성 요소 이름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상에는 지금 보이질 않는데 자, 가장 짧은 막대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그러면 일단 한번 클릭을 하시면 계열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자 여기 생성과 계열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짧은 막대를 해당 막대를 한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계열의 한 부분을 데이터 요소. 그러면 화면상에는 원래 없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생산과 계열의 나 065 요소라고 이렇게 문구 보이세요? 네? 네,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구성 요소를. 그래서 데이터 요소라는 구성 요소 이름까지 물론 우리 교재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전달해야 되고 물론 차트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로 축 제목, 가로 축 제목, 축도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축이 나올 겁니다. 그건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쭉 전체 다 살펴봐 드리고 교재에 가서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